안녕하세요. 코틀린을 공부하시는 열정적인 여러분들을 위한 9번째 강의, 코틀린에서 클래스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틀린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한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자바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남 코틀린에만 추가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이제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목차로는 클래스와 프로퍼티, 생성자와 이닛, 그다음에 커스텀 게터와 세터, 배킹 필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함께 자바 코드부터 보실게요. 제가 준비한 자바 코드는 이제 person이라는 자바 프리픽스를 붙였어요. person이라는 클래스인데요. 이 친구는 사람을 의미하고 이 나라에선 개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name에는 final이 붙어있죠. 그래서 이 자바 코드가 있는데요. 당연히 빨간 줄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final, 즉 한번 정해진 후 다시 바꿀 수 없는 불변 필드에 값을 설정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현재로서 네임을 초기화할 수 없어 에러가 나고요. 때문에 제가 이 자바 클래스에 생성자와 게터 그리고 세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간단하죠? 아이디의 도움을 받아서 생성자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게터와 세터도, 게터는 둘 다 가능하죠. 그 다음 세터는 네임은 불변이기 때문에 세터가 없고 age만 세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특이한 점으로는 이 사람이라는 클래스에는 네임에 세터가 없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한번 코틀린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퍼블릭 클래스라 써줄게요. 그 다음에 person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틀린에서는 기본이 퍼블릭이에요. 이제 함수에서도 그랬었죠. 그래서 퍼블릭을 생략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클래스 person을 써주고 그 다음에 자바랑 거의 비슷하게 해볼게요. 우선은 불변 필드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var이나 var을 무조건 써줘야 되기 때문에 var name 스트링이 되고요. 그 다음 변경할 수 있는 나이라는 필드가 있죠. var age 인터 됩니다. 네, 그리고 이 person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생성자는 위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constructor name string age int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 name에는 name이 들어가게 해주고 age에는 age가 들어가게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쓴 코틀린 코드를 한번 봐보면요. 이제 위에 컨스트럭터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var name, 그 다음에 var age를 해줬습니다. 네, 타입은 이렇게 생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name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name이 스트링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코틀린에서는 자바와 다르게 이 프로퍼티, 즉 자바에서도 프로퍼티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프로퍼티는 필드 플러스 게터 플러스 세터를 프로퍼티라고 했습니다. 코틀린에서는 필드만 만들면 게터랑 세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바 코드에 있는 이 게터 세터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도 저희는 여기 있는 이 클래스와 완전히 동일한 클래스를 코틀린으로 만든 겁니다. 게터랑 세터는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컨스트럭터라는 지시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생략해주면 이렇게 person하고 바로 컨스트럭터가 들어가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코틀린에서는 생성자를 만들어줄 때 동시에 필드, 정확히 프로퍼티죠. 프로퍼티를 선언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제가 여기에 기존에는 이제 name 스트링을 생성자로 받고 여기가 원래 생성자였는데 생략된 거죠. 네, 생략된 거죠. 원래는 이렇게 생성자로 받고 안에 있는 필드, 마치 자바처럼 필드가 안에 있죠. 안에 있는 필드에 값을 넣어주고 있었는데 코틀린에서는 생성자에서 프로퍼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var name 그리고 var age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는 이제 필드가 두 개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개행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클래스의 바디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아까 보셨던 자바 클래스와 동일하게 생성자와 필드 그리고 게터 세터가 있었는데요. 우선 컨스트럭터는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클래스의 필드 선언, 정확히는 프로퍼티 선언과 생성자를 동시에 합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으로는 이제 코틀린에서 게터랑 세터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때 점 필드를 통해 바로 게터와 세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에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일단 person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름을 가져와서 출력해 볼게요. 그래서 원래 자바였다면 person.get name 이렇게 가져와야 됐죠. 네, 보시면 이렇게 가져와야 했지만 코틀린에서는 이러지 않고 그냥 .name을 통해 바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세터 역시 원래는 person.setAge 10 이런 식으로 setAge를 불러줘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age는 10 이렇게 바로 값을 넣을 수 있고요. 이게 사실은 세터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역시 한번 출력을 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 정상적으로 getter를 사용해서 클래스에 있는 필드에 접근해 최태현 그리고 값을 세터를 통해 값을 새로 넣어줘서 10이라고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틀린에서 자바 클래스를 가져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자바 클래스이지만 필드를 통해서 getter나 setter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를 person, 즉 여기 아래에 있는 코틀린 클래스가 아니라 자바 person, 제가 보시면 여기죠. 네, 자바로 만들어진 클래스를 가져오더라도 getter나 setter를 쓸 때 보시면 .필드로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어떤가요? 코틀린에서 클래스는 자바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가 생성되는 시점에 나이를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바 코드에 제가 나이 검증하는 코드를 추가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검증은 보통 클래스 생성 시점에 해주니까 생성자의 검증 로직을 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이가 0보다 0 이하의 값이 들어왔다면 한국 기준입니다. 외국 영사를 쓸 수 있는데 한국어 안 되니까 여기에 스트링 포맷으로 이렇게 나이는 들어온 값일 수 없습니다 라고 에러를 던져줄게요. 네, 그 다음 이 코드를 위로 옮겨줄게요. 네, 이러면 이제 this는 아직 값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제 바로 age를 확인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자바 코드는 이렇게 생성자에서 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틀린 클래스를 보면 이 괄호가 생성자라고 하긴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이를 검증해야 할지 살짝 헷갈려요. 그쵸? 그래서 이 자바에 있는 검증 로직을 코틀린에도 한번 써볼게요. 코틀린에서 어떻게 하냐, 일단 클래스 안에 들어가긴 해서 다시 이제 바디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코틀린에서는 init이라는 특별한 블록이 존재합니다. 이 init 블록은 어떤 거냐면 이 클래스가 초기화된 시점에 한번 호출되는 그런 블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init이라는 블록의 검증 로직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a가 0보다 0 이하라면 똑같이 나이는 age일 수 없습니다 라고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원래 있던 되게 작았던 person 클래스에 클래스가 생성되는 시점에 무언가 검증 로직을 해주고 싶다면 코틀린에 존재하는 init 블록, 초기화 블록의 로직을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init 블록은 생성자가 호출되는 시점에 호출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적절히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밸리데이션 로직을 넣거나 같은 용도로 사용돼요. 한 가지 요구사항을 더 반영해 볼게요. 이게 최초로 태어난 아기는 무조건 1살이니까 제가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 빠르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새로운 생성자를 만들 수 있겠죠. 이 생성자는 기존에 있던 생성자를 호출해 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코틀린에서는 이 추가 생성자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코틀린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생성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클래스의 가장 윗부분에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생성자는 이 아랫부분에 constructor라는 키워드와 함께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바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생성자를 코틀린에도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면 name, 스트링 네임을 받는 건 그냥 똑같고요. 그 다음에 this를 통해서 다른 생성자를 불러줄 건데 이때 name과 기본값인 1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person 클래스를 이름만 넣고도 인스턴스화 할 수 있습니다. 네, 클릭하면 이 아래에 있는 생성자로 커서가 옮겨지죠. 보셨던 것처럼 생성자를 추가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위에 있는 생성자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 이제 아래에 constructor라는 키워드를 써서 새로운 생성자를 추가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this가 여기서 가리킨 this가 자바처럼 또 다른 생성자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this name, 1로 위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개념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래스를 가장 처음 만들었을 때
함께 만들었던 생성자, 즉 위에 있는 생성자는 주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primary constructor라고 하고요. 이 주 생성자의 특징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주 생성자에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을 수 있잖아요. 네,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냥 클래스 스튜던트 이렇게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줘서 이렇게 여기에 굳이 이 생성자를 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이 컨스트럭터는 부생성자라고 하고요. 이 부생성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생성자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생성자를 만들고 싶을 때 부생성자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생성자는 최종적으로 주생성자를 디스로 호출해야 합니다.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 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아무런 값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또 만들어 줍니다. 네, 김홍길동. 네. 이렇게 하면은 이 두 번째 컨스트럭터는 첫 번째 컨스트럭터를 부르고요. 첫 번째 컨스트럭터는 다시 주 생성자를 호출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주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부생성자에는 body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에 println 첫 번째 부생성자, 두 번째 println 두 번째 부생성자. 네. 이런 식으로 body를 만든 다음에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예제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컨스트럭터, 즉 부생성자를 추가로 계속해서 만들 수 있고요. 이 부생성자에는 보시는 것처럼 블락을 통해서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생성자는 최종적으로 주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부생성자를 호출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보시면 이 마지막에 있는 부생성자 2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생성자 1을 호출하고 다시 이 부생성자 1이 주생성자를 호출하는 식으로 결국에는 두 번째 생성자도 주생성자를 호출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적혀있는 이 본문,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제가 부생성자 1을 호출했을 때 안에 있는 본문은 어떤 순서로 실행되냐, 이건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다 적어보고요. 제가 부생성자, 두 번째 부생성자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가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초기화 블록에 있는 body가 가장 먼저 불려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생성자에 있는 body가 호출되고 두 번째 부생성자에 있는 body가 호출됩니다. 즉 역순위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두 번째 부생성자를 호출했는데 이게 타고 올라간 다음 초기화 블록부터 차례로 호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실행되는데요. 초기화 블록에 body가 가장 먼저 불러지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생성자에 body가 불러지고 두 번째 생성자에 body가 불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코틀린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생성자보다는 디폴트 파라미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요. 보시면 아까 보셨던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자바랑은 되게 많이 다른 추가로 컨스트럭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컨스트럭터에 디폴트 파라미터를 넣어서 만약에 제가 파라미터를 넣어주지 않으면 기본값을 쓰게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생성자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일리언이 와서 펄슨으로 바뀌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생성자에 에일리언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컨버팅과 같이 어떤 객체를 다른 객체로 바꾸는 경우에는 부생성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정적 팩토리 메소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생성자를 쓸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웬만하면 부생성자보다는 정적 팩토리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기능을 또 넣어볼게요. 이제 클래스에 성인인지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이렇게 추가할 수 있죠. 네, public boolean is adult 라는 함수를 만들고 만약에 나이가 20살 이상이라면 true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코틀린에서는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클래스에 함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fun is adult 그리고 boolean return this.age 20 이상 이라고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존재해요. 어떤 방법이 존재하냐, 우선은 이거를 이제 커스텀 게터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이 펄슨 클래스에 프로퍼티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var 프로퍼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var is adult
그 다음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이 괄호는 치지 않고요. 그 다음 타입은 불리언이죠. 그 다음 엔터를 쳐주고 이제 이 is adult를 누군가 가져왔을 때, 즉 get 했을 때 어떤 로직을 실행시킬 건지를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get은 this.age 20 이상인지 확인한 결과를 반환한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보셨던 함수처럼 만드는 방법과 커스텀 게터, 제가 직접 정의한 게터를 활용한 프로퍼티처럼 보이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함수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대신 프로퍼티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아래가 이제 프로퍼티처럼 만든 건데요. 보시면 이제 이 코드에서는 는을 하고 바로 쓰기보다는 중괄호를 썼죠. 이거는 이 get,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의 함수인데 함수 문법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익스프레션으로 표현되는 것을 바로 는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리턴 한 다음에 익스프레션 넣어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법이 존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코틀린에서는 결국 아까 보셨던 이 person이 성인이 라고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할 때 무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둘은 커스텀 게터를 활용했는데 이제 함수의 표현 문법이 조금 다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거를 제가 이제 바이트 코드로 변환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우선 이 두 번째, 세 번째 문법만 같은 거였으니까 제가 좀 더 익숙한 한 줄 표현을 쓸게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이제 디컴파일 해보겠습니다. 1강에서 보여드렸었죠? Tools 들어가서 코틀린, 그 다음에 Show 코틀린 바이트 코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이트 코드가 나오고 얘를 디컴파일 하면 다시 이제 코틀린 코드를 자바 코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시면 여기 제가 is adult라 해온 부분이 여기 마치 자바에서는 함수처럼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 커스텀 게터를 쓴 프로퍼티 말고 다시 한번 원래 있던 함수처럼 써볼게요. 네,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디컴파일 하게 되면 여전히 똑같이 마치 자바에서는 함수가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3가지 방법은 모두 동일한 기능이고 그냥 표현 방법만 다른 거예요. 가독성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나을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결국에 표현 방법이 다른 건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 우리가 접근할 때 마치 프로퍼티인 것처럼 접근하냐 아니면 함수인 것처럼 접근하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fun is adult는 마치 함수인 것처럼 접근하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커스텀 게터를 사용한 is adult는 마치 우리가 클래스 접근할 때 프로퍼티 접근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객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라면 커스텀 게터를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함수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is adult는 person is adult, 마치 이 사람이 성인인가 라는 속성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라면 커스텀 게터가 활용되는 프로퍼티처럼 보이게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스텀 게터를 사용하면 자기 자신을 변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네임을 get 할 때 무조건 대문자로 바꾸어서 get을 하게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냐 한번 보시면 우선은 이 네임이 이제 밖에서 호출될 때, 즉 get 될 때 무조건 대문자로 바꿔주는 걸 작업해 볼 건데요. 제가 valName이라고 클래스에 선언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게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말라고, 왜냐면 저희는 커스텀 게터를 만들 거니까요. 게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거기 때문에 val을 빼주고요. 그 다음 아래에 valName은 name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스텀 게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기도 똑같이 괄호치고 리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결국 이게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ame.uppercase를 하게 되면 이제 name이 들어와서 이 name을 가져올 때 이 커스텀 게터가 불려서 대문자로 바꿔서 반환하는 것처럼 되겠죠. 그런데 정확히는 여기에 name 대신에 field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합니다. id에서 좀 바뀌었죠. field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건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드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원래 있던 valName은 getter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커스텀 getter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서 이 get은 하고 써줬고요. 이
는 네임은 주 생성자에서 받은 네임을 바로 아래에 있는 불변 프로퍼티 네임에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름을 대문자로 바꿔서 반환하기 위해서 get이라는 함수를 field.uppercase라고 정의했는데요. 도대체 이 필드를 왜 사용하고 이게 무엇이냐? 한번 다시 네임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아래의 프로퍼티를 만들고 get은 name.uppercase를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밖에서 네임을 불렀을 때 이 get이 불리겠죠? 그럼 get을 부르면 name이라는 필드가 먼저 호출되겠죠? 근데 밖에서 person.name 하면은 name에 대한 get터가 호출되잖아요. 똑같이 안에서도 name이라고 하면 name에 대한 get터가 호출돼요. 그러면 결국 name이라는 것은 name에 대한 get터를 호출하는 거니까 다시 get을 부릅니다. 근데 getter 안엔 다시 name이 있죠? 그래서 다시 get터를 부릅니다. 이렇게 getter를 부르면 name을 부르고 name을 부르면 getter를 부르고 하는 무한 루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즉 무한 루프 자체를 막기 위해서 이 예약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field라는 예약어가 생겨서 사실은 field를 하면 이 진짜 name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field를 이제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field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보이지 않는 field다라고 해서 backing field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커스텀 getter에서 backing field를 쓰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커스텀 getter에서 backing field를 쓰려면 backing field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니까 실제 프로퍼티, 그러니까 마치 프로퍼티가 있는 것처럼 쓴 커스텀 getter 말고 진짜 프로퍼티에 대해서 getter를 만들어줄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같은 요구사항은 이런 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원래 있는 name은 그대로 두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밖에서 그냥 .name 같은 콜을 할 때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수로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fun get uppercase name 스트링을 반환하고요. 이제 return this.name.uppercas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프로퍼티 같은 느낌이니까 var uppercase name string get this.name uppercase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물론 여기도 함수의 문법상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치 밖에서 볼 때는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달성하는 프로퍼티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backing field를 사용해서 커스텀 getter를 만들 일이 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name을 set 할 때 무조건 대문자로 바꿔서 넣어주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선은 이제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위에 있으면 자동으로 getter가 생기니까 내려줄게요. 그런데 내릴 때 이번엔 set도 만들어줘야 되니 var이라 써주고요. 그래서 var name은 name. 네, 그 다음에 set value라는 걸 가져오는데 여기서 원래는 name은 value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무한 루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field는 value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uppercase를 붙여주면 들어오는 값을 무조건 대문자로 넣어서 이 실제 name, 이 필드에 집어넣어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터를 써야 하니까 var로 바뀌었고요. 커스텀 세터를 만들어줄 때 이 value는 들어오는 파라미터, 밖에서 들어오는 파라미터를 의미하고 들어오는 파라미터를 대문자로 바꿔서 자기 자신, 즉 필드에 넣어준다 라는 커스텀 세터를 만든 거죠.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세터 자체를 지향하고 있죠.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세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업데이트 같은 함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값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보니까 세터 자체를 잘 안 쓰고 그러다 보니 backing 세터를 활용하는 커스텀 세터도 잘 안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클래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설명드렸는데요. 네, 확실히 클래스에 대해서는 자바랑 코틀린이 다른 점이 꽤 많죠.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코틀린에서는 필요한 필드를 만들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var name 혹은 var age 라고 하면 getter와 setter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person 클래스에는 name 프로퍼티와 age 프로퍼티가 있어 라고 말이죠. 그 다음 코틀린에서는 주 생성자, 클래스 이름 옆에 오는 주 생성자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 키워드를 사용해서 부생성자를 추가로 만드실 수 있지만
디폴트 파라미터나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실제 메모리에 존재하는 것과 무관하게 커스텀 게터와 커스텀 세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에 존재하는 것과 무관하게 라는 의미는 이제 함수로도 만들 수 있지만 프로퍼티인 것처럼 커스텀 게터를 쓰는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실제 JVM 바이트 코드를 다시 자바로 바꾸면 둘 다 함수가 나왔고요. 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커스텀 게터와 커스텀 세터 사용할 때 무한 루프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필드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었고요. 이 필드를 backing 필드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상으로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는데요. 오늘도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